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02년의 여름, 친구 상혁이와 무전여행을 떠났다. 대전부터 목포까지 히치하이크를 해서 이동을 했고, 저녁 무렵 편의점이나 빵집에 들러 유통기한이 다 된 삼각김밥과 빵을 얻어먹으며 다녔다. 그때 배낭에 넣고 다닌 책 한 권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였다. 그 시절 틈만 나면 펼쳐보았던 상실의 시대. 무엇 하나 잡히는 것 없이 불확실하고 불안한데 묘하게 그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하루키의 소설이 20살의 류재원과 닮아 있었다. 원래 일본에서 피터캣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즈바를 운영했던 평범한 아저씨였던 하루키는 전업작가가 되어 지금까지 90여 권이 넘는 책을 발간하며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문학계의 거장이 되었다. 20대의 나는 그의 매력적인 문장에 이끌려 그의 소설을 주로 읽었지만 요즘은 담백하고 진솔하게 생각을 정리해둔 그의 산문집을 즐겨 읽는다. 특히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이 두 권의 에세이는 내 책상 1m 이내에 가장 가까운 책장에 꽂아두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무엇인가에 골몰하기 전 마음을 다잡을 때 수시로 펼쳐보고 밑줄을 긋고 낭독하는 책이다. 하루키는 매일 4-5시간씩 집중해서 글을 쓴다. 그 고된 중노동을 견디기 위해 그는 매일 1시간씩 달린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42.195km의 풀코스 마라톤을 달린다. 지금까지 25회가 넘는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하니 그냥 달리는 수준은 아니다. 그는 어떻게 지난 수십 년간 매일 4-5시간씩 글을 쓰고 계속 달릴 수 있었을까? 하루키의 산문집에서 발견한 꾸준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았다. 마음가짐 하나, 목표를 세운다. 내가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말한다면 일주일에 60km를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하루키는 일주일에 60km를 달린다. 하루에 10km씩 매일 달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 하루키가 꾸준히 달리는데 필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최대한 많이 달려야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많이 달리기도 꾸준히 달리기도 힘들다. 매일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 마음가짐 둘, 오버하지 않는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다. 꾸준히 3년을 공부하려면 오늘 하루 기운이 넘친다고 무리해서 자기의 속도를 잃으면 안 된다. 밤 12시가 넘어가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책을 덮었다. 경험적으로 그게 옳았다. 가끔 압박감에 쫓겨 새벽 2-3시가 넘어서까지 열람실 불을 밝힐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다음 날을 망치게 되었다. 게다가 한 주 전체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곤 했다. 꾸준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엔진의 크기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마음가짐 셋,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했다는 확실한 실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신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곧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힘은 경쟁에 이기겠다 식의 외적 동기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설정한 단단한 기준과 이를 성취했다는 내적 만족감이 하루하루 쌓여가야 한다. 그 성취로 인한 자족감이 차곡차곡 쌓여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시간은 내 편이 된다. 그때부터는 성취의 관성의 힘이 붙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게 된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매일 글쓰고 매일 달리는 하루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선택한 문장이다. 내가 닿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매일 꾸준히 달리는 일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좋죠, 여러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의 마음가짐. 요즘 참 꾸준히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단편화됐고요. 이런 시간의 절대적인 단편성은 핸드폰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시간의 지속성을 거의 대부분 갉아먹고 있죠.
옛날에는 무엇인가를 진득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결국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그렇게 진득하게 못합니다. 무엇인가를요. 왜 그렇죠? 이 핸드폰 때문에.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전부 다 단절되고요. 파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집중력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능력이 없어집니다. 컨텐츠도 옛날에는 막 3시간짜리, 4시간짜리 막 타이타닉 같은 경우 러닝타임이 엄청나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숨죽여 봤어요. 요새는 15초짜리 쇼츠를 봅니다. 30초짜리 쇼츠를 봐요. 1분도 길어요. 3분도 깁니다. 15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짧은 거, 지나가는 거, 파편적인 거, 시야를 끌 수 있는 것들에 열광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쌓아나가는 사람들, 꾸준히 해나간 사람들의 그런 역량들은 더욱더 블루오션의 영역이 되는 건 거죠. 아무도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흡입력과 힘과 에너지가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쌓았다면 요즘은 다 쌓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흩날리다가 끝나고 부유하다가 끝납니다. 결국 쌓아나갈 수 있는 자만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영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꾸준히 해나갈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일단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루키는 끊임없이 뜁니다. 하루키는 매일 뜁니다. 일주일에 60km씩 뛰어요. 제가 하루키를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달에 60km로 목표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한 달에 60km 뛰려면 한 15km 뛰어야 되죠. 보통 일주일에 3번 뛰면 5km씩 3번, 2번 뛰면 7km, 8km 요 정도 뛰어야 돼요. 생각보다 그걸 꾸준히 해서 한 달에 60km 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과 같이 뛰고 일주일에 60km로 지난 20년간 뛰어왔습니다. 결국은 그 수치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멀리 못 갑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부산까지 가겠다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런 이치가 바로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오버하지는 말자. 오버페이스 별로 안 좋다. 꾸준히 하는 자들은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못하는 자들이 오버합니다. 그죠?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2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은 절대로 42.195km를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버하지 말자. 변호사 시험을 공부할 때도 언급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죠. 11시, 12시가 되면 책을 덮어야 됩니다. 그때 밤을 새서 3시, 4시까지 오늘 컨디션 좋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퍼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들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죠. 성급하거나 마음이 쫓기면 꾸준히 못합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했다라는 확실한 실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쵸? 내가 충분히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잘 했다라고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시간은 내 편이다 생각하고 그냥 맡기면 된다는 건 거죠. 그죠? 근데 늘상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요.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없고요. 사고할 수 없고 전략을 세울 수 없어서 쫓기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생각을 가져요.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을 내 편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건 거죠. 1년 안에 쇼부 봐야지. 2년 안에 뭔가 결과를 내. 이게 아니고 결국 나는 70이 되도록 80이 되도록 일을 할 것이다. 지금 내가 40인데 아직 40년 정도 더 남았다. 그러면 시간은 무조건 내 편이다. 방향만 잘 설정하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 시간을 지배하는 그 마인드셋이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키가 자신의 비명으로 이런 문구를 적었다고 하죠.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무엇인가 좀 목표를 세우고 수치화시키고 그러면서 오버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불안의 시간이 아니고 확신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는 축적된 시간이 하반기에 더 몰입의 시간, 축적의 시간이 쌓여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화밀도 저자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D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